진중권 씨인데. 아유, 진중권 유명해졌네. 새날에서 이렇게 할 정도네. 진중권이 새날을 가끔씩 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래요? 언급다 그러니까 우리 저 진석사한테 한번 이재명이 화천대유 치적 쌓고 정치자금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거 보고 데자뷰. 조국 장관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 시작했다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을 보고 뭐야 저기 커넥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거 이재명 캠프에 고발해라고 이야기했고요. 고발한답니다. 해야죠. 완전 악의적 뉴스고요. 네.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 고스톱판 벌인 이재명 결백하다면 한동훈 특검 수용을 해라. 얘는 뭐죠? 아니 특검은 무슨 검사 현직 검사예요 한동훈. 착각하는 거지 지금. 현직 검사는 특검 자체가 자기 이름 걸린 특검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동훈 자체가 피의자예요. 그 한동훈 특검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한성훈이 윤석열처럼 수사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피의자를 어떻게 핸드폰 가면 뭐 고려해 봅니다. 아무튼 그 진중권이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거야. 곽상도에 50억이 나오면서 프레임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네. 공세에서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그걸 또 다시 틀려고 국민의힘은 특검 받아라. 이거고 근거 없이 이재명이 설계자다. 이재명이 뭐 몸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참전해서 끼어들고 있는 게 어떤 가치도 없는 진중권 씨가 끼어들어가지고 네가 떳떳하면 한동훈 특검 받아.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특검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시간 벌기 용이고 이재명 지지율 떨어뜨리기 용도란 말이야. 네, 흔들게 하겠다는 거죠. 바보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진중권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언론이 다뤄주고 그러면 대새날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니까 이게 뭐 정말 이상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그 누구더라? 서민인가? 네. 그래도 그 사람은 가끔은 곽상도 아들 50억 보니까 죽어도 국힘 안 찍겠다는 사람들 이해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더 이상 못 빠져나가는 더 이상 쉴드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이 50억 게임 곽천 대유를 가지고도 이러는 이 진모 씨는 이분은 정말 그 동양대 장경욱 교수님이 그 또 조국 전 장관님 편을 들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진실을 얘기하셨던 분 몇 안 되는 분인데 저번에 한번 뵀었어요. 근데 종종 연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중권 씨를 고소했던 게 또 두 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정경심 교수님 편든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눈치를 보고 지내고 막 커튼 닫아야 되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누구는 저렇게 돈까지 벌고 관심 끌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국 장관도 SNS를 통해서 자기 여러 가지 입장을 내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대장동 언급함으로써 소위 그 똥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왜 이재명한테 유리한 걸 뭐 포스팅하냐. 그걸로 언팔하고 막 악플 쓰고 하는 게 걔네들이 한때 조국 수호 검찰개혁 주장했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세력이 먼저지 진영이 먼저고 어떻게 보면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사 여기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낙연 후보한테 좀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기득권 카르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대장동도 사실은 검찰도 다 연결돼 있는 사건이야. 곽상도가 검찰 출신이고 박영수가 윤석열의 제보 같은 사람이고 다 연결돼 있는데 그 이야기를 포스팅한다고 악플을 달고 뭐 조국 지지 안 한다고 떠납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그 이화영 후원회장이 이낙연 총리였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그리고 그때 참고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공수처 설치하면서 이제 국회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옮겼었잖아요. 서초동에서 네, 네. 국회로. 근데 그때 끝까지 서초동을 지켰다면서 저들은 조국을 버렸다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끝까지 조국을 지킨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조국 장관님을 욕하고 언팔하고 이런 거 보면 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지점이 나중에 대선이 끝난 뒤에 한번 파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재명의 그 당시 토론회에서의 태도 같은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끝없이 어그로를 끌고 혐오의 표현을 쓰고 하던 놈들이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 뭐 형수 욕설 파일이라고 하는 거 까내만에 해갖고 깠다가 유튜브로부터 정지당하고 그 짓을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명분 하나 찾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조국 수호 명분을 갖고 있다가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문재인 지지도 아니고 조국 수호도 아니고 이재명 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또아리를 틀었던 그 역할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걔네들은 삼성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아젠다나 이슈에도 삼성을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놈들이 최근에 조국 장관까지 저렇게 대장동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것만으로 악플 달고 손절하는 거 보면서 대체 니들은 뭐냐? 진짜로 민주세력 맞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국정원 댓글 달았던 그때 수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궁금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거 파헤치려고 미국까지 갔던 일이 있어요. 근데 못 찾았죠. 그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진중권 씨 말대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 제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허위 흔들기, 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흔들기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그러니까 대장동 건으로 제가 보기엔 쓰리고를 부른 거야. 쓰리고. 그런데 곽천대유 50억 게임으로 고박 쓴 거죠. 그렇게 봅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무슨 뭐 고스톱판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했다, 뭐 그 비유를 하려면 좀 정확히 하시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곽천대유 50억 게임 이걸로 쓰리고 불렀다가 고박 세게 쓴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이건 못 네. 엎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그냥 한번 보세요. 이 논란에 실제로 이득을 얻은 자가 누군지. 첫 번째 나온 이득을 얻은 자가 사실은 범인인 거예요. 곽상도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박영수 특검 딸이 뭐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았는데 이런 정도랍니다. 박영수라는 사람 뭐예요? 수산업자 때도 그러면 나오고. 나머지 아우. 이 사람들 박영수는 그냥 빼고 곽상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지요. 이재명이 뭘 받았다는 증거도 하나도 안 없어요. 나왔죠. 그럼 뭐야?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 게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여기서 이제 불리해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걸 계속 특검 받으라고 뭉개고 네. 위례신도시건을 갖고 왔어요. 이 수법이요. 조국 전 장관 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의혹의 탑을 쌓았던 똑같은 수법으로 가고 있는데 대응이 다른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해서 그러니까 예, 이게 탑을 못 쌓게 만든 거예요. 도적대가 문제다 뭐 아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건- 표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너무 알아듣기가 쉬워. 원래 이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맞아.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있어? 그래서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얼개를 쉽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설득이 된다고. 네. 아, 그렇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이득을 얻은 자는 밖으로 드러난 게 곽상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지사가 이 화천대유를 설계했다 같은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곽상도 50억 벌게 해줬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이럴 때 스카이캐슬에서 딸이 한 얘기 있잖아요. 말이야 뭐야 그 얘기를 해야 돼. 참아내 내 입으로 못하네. 근데 진짜 언론들은 조국 장관 때도 봤지만 그 후로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네. 보도 쏟아내는 거 보면은 야 우리 같은 유튜브 방송 니들처럼 방송 안 해. 어떻게 그렇게 연기만 피우면서 특정 대선 주자한테 줄 서는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기자 한 명이 판을 바꾼다고 느낀 게 강진구 기자 보고 이번에 지금 그 24시간 일하는 두 명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유튜브계의 푸나가 있고 네. 다른 하나는
강진구 기자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곽상도 50억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SK 나오는 과정에서 그 갑자기 최기원이 나타나서 내가 400억 전 주거든 이렇게 만든 게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말지 때 막 거리를 헤매듯이 저렇게 열심히 취재를 하는 칭찬합니다. 두 분. 진짜 기자죠. 예. 푸나와 강진구. 왜 저를 끼에 드세요? 푸나 24시간 방송. 쑥스럽게. 진짜 24. 좋으면서 속으로. 아니야, 하나도 안 좋아요. 그렇게 일하다 죽으라는 기쁘지. 거지. 주 120시간 일하고 죽으라는 거죠. 아니, 좋지는 않고 기쁘지. 아니, 아니고요. 아, 자, 어쨌건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은 후보가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고,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진심으로 당신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면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심지어 뭐 저번에 홍준표가 그랬죠.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 감옥에 간대. 거기에 갈라치기 수법이잖아. 왜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권을 잡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소위 말해서 현직 대통령의 조력 같은 거예요. 그럼요.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재명 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내각을 짜고 정부를 구성해도 원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유가 뭔데? 정권 재창출을 못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만들려고 봤더니 노무현 털듯 조국 털듯 털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겨내고 지켜내는 최고의 방법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건데 이쪽 세력이 엄청 썩어가지고 정권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짧게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예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때 그 이명박으로 넘어올 때 어쨌든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다 사람이다. 뭐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넓히려고 하던 사람들 지금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저들은 언제든지 시스템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에 누구든지 마음껏 그 윤석열 발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라 제발 정치를 그딴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이잖아요. 네. 그 이재명을 윤석열이라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 에이. 아무튼 저질들이 정치하는 거고요. 토론하는 거 보세요. 그게 정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에 이낙연을 아무리 싫어해도요. 토론은 민주당이 정말 후보들 다 잘합니다. 걔네들 토론이야 그게? 준비된 후보들이세요. 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도울 날 금방 옵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미워하시지 말자고요. 자, 의원님이 이제 끝까지 함께하기 뭐 해주셔야지. 좋아요도 해주셔야 되고. 네.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누르기. 네, 누르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함께하기예요. 네. 좋아요, 구독 누르기가 함께하기라고. 네, 그리고 가끔 슈퍼챗도 쏘시기. 이런 거 싫지 않아. 그 사람이 이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이야기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 지사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물론 본인 자체가 전투력이 세니까 믿고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쥐고 흔들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 1위 후보 흔들기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너무 그 진영 속에 또 진영에 막 파묻혀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난 먼저 생각하시라. 그 과정을 아신다면, 그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진영 내에서 또 진영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런 분들께 권합니다. 진영읍 봉화마을에 한 번씩 다녀오세요. 네. 그렇죠. 그런 감정이 들 때는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상 가장 좋아했던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는 그분 지금 살아계셨어도요. 70 조금 넘으셨어요. 10년 넘게 지났는데 그런 세상 만들지 말자고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더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의 가치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결국은 목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같은 세상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윤서가 또는 제 딸 수민이가 뭐 희도는 없지만 그 젊은 또는 어린 친구들이 시간이 10년, 20년 지났을 때 우리 엄마 최민이가 우리 아빠 푸른나무가 정말 잘 싸우려고 노력했구나. 나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저쪽에 극우 유튜버들처럼 가치 판단을 또는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중에 우리가 말로 쓰는 게 지금 이재명일 것 같다. 솔직히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하기. 예, 알겠습니다. 자,